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변화하는 우크라이나 상황, 미국, 우크라이나의 소련제 탱크 지원, 최신 무인기까지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키이우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공세가 이제 물러갔고 드디어 벨라루스군까지 쳐들어온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은 일단 뒤로 후퇴, 그리고 동남부 지방으로의 전력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러시아의 키이우의 공습이 잠잠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등 우크라이나 동남부 쪽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소련제 탱크를 나토국들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기에 탱크킬러로 불리는 최신 무인기 10대까지 지원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체코가 소련제 탱크를 지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나토가 체코가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라고 확인시켜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때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변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미국, 우크라이나의 소련제 탱크 지원입니다. 미국은 나토 동맹들과 협력해서 곧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탱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즈는 2일날 보도를 했죠. 미국이 공격용 무기인 탱크에 우크라이나 군 공급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체코는 단독으로 물론 나토의 무긴 하에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이 정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체코가 소련제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라는 것도 나토가 확인해 준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리를 인용을 해서 전투기와 탱크를 보내달라는 블라디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에게도 익숙한 소련제 탱크를 보내는 중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탱크를 포함한 전투기까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줄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가 만약 탱크와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면 이 나라는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열 정비를 위해서 키이우 지방에서 물러나며 동남부 지방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 관리는 탱크 수송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나라에 있는 탱크가 얼마나 수송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이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체코의 탱크 지원의 소식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는 탱크가 전달되면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 말하자면 도네츠크, 루안스키 지역에 있는 러시아 표적의 장거리 포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탱크와 전투기까지 지원이 되면 전황은 상당히 변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력 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공습을 막았었던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생각을 한다면 전황은 조금만 힘의 균형이 깨지더라도 바닥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결코 러시아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과 미국 등에 그간 지원해온 대전차, 대공무기와 더해서 항공기, 말하자면 전투기와 탱크까지 지원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상황. 그는 지난달 27일에도 북대서양 나토 조약기구인 나토에 지금 탱크와 항공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난 후에도 구체적으로 탱크를 지원해달라고 지목을 하면서 이 지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죠. 뉴욕타임즈도 탱크 도착이 러시아군이 우월한 무기와 공군으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공격을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전선이 정체된 상황, 이 상황에서 이 전쟁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신호로 분석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서방에서 제공하는 무기는 대전차 무기인 지금 그리고 대공 미사일인 제블린과 스팅어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은 제블린, 그리고 대공군 미사일은 스팅어 미사일을 거의 주로 이루었죠. 그리고 대공 방공포까지 지원을 한 상황입니다. 소련제 탱크를 보유한 구소련권의 나토 회원국, 이제 지금 폴란드나 슬로바키아나 체코, 루마니아 이러한 나라들에서 이 탱크 제공 프로그램이 참여하는지 아니면 어떤 종류의 탱크가 공급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체코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 상황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나토 동맹국들에게 나토군이 보유한 탱크와 전투기의 1%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더 바라지도 않는다. 31일째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죠. 그는 또 흑해 연안의 주요 도시인 마리우폴을 방어하고 있는 군과 얘기를 했다며 제트기와 탱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31일째 고민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용기를 1%라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에 제공하고 있는 휴대용 대전차 무기인 제블린, 그리고 대공 무기인 스팅어 미사일은 방어용이라고 강조를 했죠. 방어용 맞아요. 왜냐하면 온 것을 때리기 때문에 방어용이라고 강조를 했으나 전쟁이 지속이 되면서 이 방어용 무기의 개념도 탄력적으로 되었다. 왜냐하면 침입하는 나라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물러나게 하는 것은 다 방어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방어용 무기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지니까 한다라는 거죠. 한편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전장 사진 그리고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서 161대 이상의 탱크를 포획했으며 러시아군은 43대의 우크라이나군의 탱크를 포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코는 슬로바키아와 함께 군사 물품 정비를 위한 지원단까지 보내기로 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포획한 탱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전황이 급박해지자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주 초 키이우에 등 북부 지역의 군사작전을 완전히 축소하고 2014년부터 친러시아 분리족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완벽한 해방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탱크 이송 지원 결정이 우크라이나군이 지상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계속 저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점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균형이 조금 깨져가고 있는 상황, 러시아군이 지금 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원이 하게 되면 가속도가 더 붙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군도 더 많은 탱크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죠.
국방부 관리들은 지금 러시아가 군사작전 초점을 키우 점령에서 돈바스 해방으로 바꾼 것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짐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3억 달러, 약 3,600억 원 규모의 군수품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지원은 미국이 자체 비축 무기를 보내는 대신에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무기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묵은 무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신상 무기를 보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번 지원에는 우크라이나 군의 정찰 능력 제고를 위해서 2시간 동안 약 20km를 날 수 있는 경량 드론인 푸마 무인 항공 시스템, 즉 일명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불리는 폭탄이 장착된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기관총과 장갑인 험비, 그리고 야간 투시 장치, 열 영상 시스템, 전술 보안 통신 시스템, 상업용 위성 영상 장비, 의료용품 등도 기타로 제공이 됩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번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가 강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최신 무인기, 드론까지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소형 공격용 무인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미 국방부가 탱크 폭발 탄두를 장착한 최신형 스위치 블레이드 610대를 주문을 해서 러시아에 보낼 계획이라고 2명의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4일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지원이 되는 것은 지난 2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3억 달러, 약 3,650억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의 일환이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기존 재고가 아닌 제조사와 새롭게 계약 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죠. 아울러 이번 지원은 지난 16일 백악관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8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 패키지 중 무인기 100대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하고 있어서 이번에 스위치 블레이드 600을 10대를 보내는 것,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100대를 더 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제조사인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된 버전은 최신식으로 50파운드, 약 23kg 무게의 약 39kg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또한 스위치 블레이드 600은 터치 스크린으로 수동 조정도 가능하고 40분 이상 비행을 하다 탑재된 미사일로 탱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탱크가 주력인 러시아군의 굉장한 타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기의 초기 버전은 2010년 탈레반을 대항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비밀리에 지원된 이후 미국 특공대 무기고에 보관되어 왔죠. 미국 육군 관계자는 이 무기는 날아다니는 샷건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체코가 탱크를 지원했어요. 소련제 탱크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탱크까지 다른 나라에 있는 소련제 탱크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전투기까지 지원이 될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야기가 이 정도 나왔으니 보면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원을 하는 것은 체코를 통해서 지원을 했지만 지원을 하는 것을 이제는 숨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드론까지도 터키제 드론이 아닌 미국제 최신형 드론까지 이번에 공격 무기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